요거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인플루언서 순위 올리고 싶은 분들 요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불티나기 전업블로거 세조함의 유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미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을 위한 각종 꿀팁들을 Q&A 방식으로 좀 풀어볼까 싶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린주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했었는데요. 시간이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 그래서 지금 저 혼자 남아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퀵하게 인플루언서 관련된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1000 플러스로 뜨는 인플루언서, 내 인플루언서 순위가 1000 플러스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이 바뀐 거죠. 이럴 경우 정확한 내 인플루언서 순위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거는 저희 불톡 카페에 스텝이신 옌지데이님께서 미세 꿀팁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000 플러스 1000위 밖 인플루언서 순위 확인하는 법 들어가서 보면 내 순위를 보는 방법, 브랜드 커넥트에서 프로필 보기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보면 주제별 랭킹이 나온다. 실제로 한번 볼게요. 제 인플루언서 홈이고요. 지금 순위가 조금 떨어졌는데 브랜드 커넥트로 넘어가서 프로필 보기. 그래서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요. 여기 주제별 랭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실제 내 순위고요. 1000위 밖에 있더라도 여기서 실제 내 순위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건 미세 꿀팁 같은 건데요. 지금 인플루언서 순위가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각 카테고리마다 누가 1위에서 4위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플루언서 디스커버 페이지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푸드 쪽으로 가볼까요? 조금 내려볼게요. 푸드 인플루언서 추천 탭에서 더 자주 보고 싶으세요? 요 문구가 각 카테고리마다 다 있단 말이죠. 요거를 쭉 길게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프로필 아이콘 보이시죠? 요 프로필 아이콘을 통해서 1, 2, 3, 4위를 각 카테고리마다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키첼 참여한 지 오래된 건 삭제해야 될까? 그럴까요? 아니요. 굳이 삭제할 필요 없습니다. 최상위권 인플루언서들 중에 보면 이렇게 오래된 걸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유가 뭐냐면요. 인플루언서 공지사항에서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의 키워드 챌린지에 계속해서 여러 개의 포스팅을 참여를 할 거잖아요. 이럴 때 요 의도 자체가 네이버에서는 하나의 요 키워드에 대해서 시리즈물을 발행해달라는 의도였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시리즈물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죠. 제품 리뷰나 이런 것들을 또 주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더 그런데요. 이게 시리즈가 아니어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는데 그 인플루언서 공지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중복된 내용이 계속해서 요 키워드에 대해서 내용이 중복되면 노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공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최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내용이 사실 많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뺄 뿐이지 키첼 참여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삭제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팬을 3000명 이상 가진 인플루언서가 되면 뭐가 좋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팬 수가 인플루언서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아주 미미하고요. 이거보다는 인플루언서가 뭐예요? 우리 개인 브랜딩을 하려는 목적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브랜딩에도 당연히 팬이 많으면 좋고요. 디스커버 페이지에서 보면 여기 영향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각각 다 있어요. 이게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런 인플루언서 채널에다 연동해 놓은 각 채널마다 각 플랫폼마다 구독자를 다 더한 숫자인데 이제 블로그에서 이웃 숫자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인플루언서에서 그 팬 수도 여기다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향력 지수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막 크진 않다. 엄청 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팬수가 이 정도로 많으니까 나 저 인플루언서한테 이번 우리 광고권을 좀 맡길래 고가의 건인데 팬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통하기 때문에 팬은 당연히 다다 익선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챌린지 상위 노출에 유리한 말투가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없습니다. 반말을 하든 즉 경어체 평어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글쓰기 편한 스타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순위는 방문자 수와 무관할까? 내 블로그 방문자 수가 예를 들면 5000이야. 이 5000이라는 숫자가 내 인플루언서 순위랑 관련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내가 방문자 수를 올리면 인플루언서 순위가 올라간다의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면 방문자 수가 따라서 올라간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인플루언서 순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핵심 메시지가 되겠죠. 요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첼 글을 작성하다가 저품질이 올 가능성은 없을까? 요거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요거 질문에 조금 속뜻을 조금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키첼을 조금 참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 계속 쓰고 또 쓰고 재탕을 좀 많이 한단 말이죠. 1일 다포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품질이 올 가능성은 없겠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품질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중복된 키워드,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예를 들면 한 15일 전에 썼던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가 순위가 내려갔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또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요거 쓸 때 기존 글을 참고는 하되 재탕은 하지 말자. 내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내가 이런 내용을 썼는데 조금 다르게 풀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분명히 고민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물론 아닌 키워드도 있겠지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포스팅을 한다면 저품질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90% 이상 다 찍어내기 식으로 한다. 그건 인플루언서나 키워드 챌린지와 관계없이 그 블로그의 문서의 품질이 계속 낮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저품질이 올 수 있겠죠. 이게 키체라고 그걸 연관지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내가 고려를 받거나 어떤 제품을 협찬을 받거나 하는 건에 대해서는 키체를 참여하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괜찮고요. 오히려 더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내가 내돈내산 혹은 정보성 포스팅, 아무 대가도 없는 그런 포스팅만으로 내가 키체를 올려서 순위를 탈환을 하겠다.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 것이고, 저처럼 고려권을 좀 많이 진행하는 사람의 경우는 고려권에 대해서는 키체를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제가 인플루언서 지금 현재 10위인데 테크 쪽, 그 빡세다는 테크 쪽에서 10위를 유지를 못하겠죠.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겠죠. 이게 그렇게 더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당수의 업체들이 그 업체의 주력 키워드가 키워드 챌린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 업체의 주력 키워드를 매일 검색을 하겠죠. 거기에 키워드 챌린지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그 자리에 세수하면 이병헌이란 블로거가 딱 들어가 있네. 요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다른 건도 의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고려 협찬권은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도 키체를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키첼 전략이 고민된다. 다양한 키워드를 참여하는 게 좋냐?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여러 번 쓰는 게 좋냐? 요거는 진짜 단골 질문이고, 요거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다양한 키워드를 참여를 하든 조회수를 높은 키워드를 참여를 하든 중요한 건 노출입니다. 노출. 기껏 열심히 썼는데 1, 3일 내에 노출이 안 되면 어떻죠 우리? 조회가 사실상 거의 안 일어나요. 스마트 블록에 그 포스팅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키워드 챌린지만으로 유입만으로는 조회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4위가 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회수가 아무리 높은 키워드를 썼다 한들 1, 3위에 못 들어가면 말짱 꽝. 혹은 100개를 참여했는데 10개밖에 1, 3위 내에 못 들어갔어. 90개는 다 4위 밖이야. 효과가 정말 미비하다 라는 거죠. 나는 정말 열심히 포스팅을 하고 키체를 참여를 많이 하는데 순위가 잘 안 올라요 하는 분의 대부분이 뭐냐면, 요거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인플루언서 순위 올리고 싶은 분들 요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금, 은, 동 1, 3위 내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로 공략을 해야 돼. 요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열심히 했는데 맨날 삽질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요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질문들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요 다음 영상의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유료, 무료를 다 통틀어서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키워드 챌린지 관련한 탑 시크릿을 풀어드릴 내용이 될 겁니다. 인터넷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알고 있는 비밀을 제가 풀어드릴 거거든요. 과감하게 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주변에 소문도 널리 퍼뜨려주세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기도 합니다. 그 영상까지 보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모두 안녕.